농현입니다. 제가 아는 걸 시원하게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일단 식물을 항상 먼저 생각하죠. 식물을. 자, 식물의 근원은 뿌리입니다. 뿌리. 자, 뿌리. 이게 뭡니까? 원뿌리. 자, 그 다음 이제 이건 겹뿌리. 자, 마지막 이건 세근입니다. 이렇게 항상 뿌리를 원뿌리, 겹뿌리, 세근을 나눠야 돼. 자, 그리고 하나 더 근산. 근산이 뭡니까? 뿌리 이제 산입니다. 뿌리가 산을 만들어서 다양한 양분들을 녹인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 근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천년인산을 선택한 겁니다. 천년인산이 뿌리의 산을 높입니다. 자, 이 결과물이 인산, 칼슘, 고토의 이제 흡수력이 증가하는 거지. 자, 칼슘의 흡수가 높아지면은 경도가 높아진다. 경도가. 자, 그 다음 인산은 맑게 해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리고 고토는 당연히 강합성, 잎의 면적을 넓게 해주기 때문에, 두껍게 해주기 때문에 강합성이 더 잘 된다. 다른 말로 꽃이 좀 더 증가한다. 이렇게 좀 쉽게 표현을 됩니다. 자, 이게 제가 선택한 천년인산의 결과물. 천년인산은 근산을 많이 만들어서 근산이 인산, 칼슘, 고토의 흡수력을 높였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영역. 자,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이제 물입니다. 물. 자, 물을 어떻게 줄래? 자, 쉽게 말해서 내가 한 줄만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물은 여기서 놉니다. 물이 여기서 놀아. 자, 물이 여기서 놀면 뿌리도 같이 여기서 논다. 이해됩니까? 자, 이때 내가 물을 많이 주면은 물의 깊이가 이렇게 깊어지겠죠? 그럼 뿌리도 이 물을 따라 깊이가 좀 더 내려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자, 근데 내가 호수를 이게 한 개 더 줬다. 이렇게 되면은 물의 범위가 이렇게 또 넓어지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만큼 뿌리도 넓어지지. 자, 이때 뿌리가 넓어지면 좋습니까? 이 좋은 점이 많을까요? 나쁜 점이 많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뿌리가 넓어지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뿌리가 넓어지면 그만큼 양수분의 흡비가 높아져. 그 결과물이 뭡니까? 지상부 순의 양이 많아진다. 자, 간단하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순의 양은 수분을 많이 먹어서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양분을 많이 먹으면 질소는 알다시피 굵어지고 인산은 반대 개념이니까 얇아지는 겁니다. 자, 칼슘은 못돼지고 고토는 두꺼워지고 가리는 어차피 이동의 개념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가리를 누가 차단의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저는 이동의 개념으로 봅니다. 자, 아무쪼록 물의 범위를 넓게 쓰면 그만큼 뿌리가 넓어지고 그 결과물 순의 양이 더 많아진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점적이랑 미니 분수랑 이게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가 다르냐? 물의 면적이 분소수는 50cm 잡으면 미니는 한 30, 점적은 한 20cm 이런 식으로 물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뿌리의 넓이가 달라진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만 이해를 해내면 내가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산이 쓰는 거야. 쉽게 점적을 한 줄 줬을 때의 순의 양이랑 두 줄, 세 줄 줬을 때 순의 양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분소수는 근본적으로 물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한 줄을 줘도 점적의 두 줄, 세 줄에 맞먹는 이 순의 양이 형성된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돼. 근데 왜 그렇게 따지면 점적을 다 쓰면 되죠. 근데 왜 분수를 씁니까?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겠죠. 자, 근데 이거는 압 때문에 그래. 압. 점적은 한 번 줄 때 압이 20줄 정도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근데 분소수는 한 번 줄 때 뭐 2줄 또는 뭐 4줄 이런 식으로. 한두 동을 이 분소수로 물을 줄 수 있다는 뜻이고, 점적은 20줄 쳐버리면 2줄 틀어도 아무리 못해도 6동 이상이 돼야지 점적에 물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래서 점적과 분소수의 이제 쓰임이 달라진다. 근데 이제 미니 분수는 이 중간이니까 미니 분수만 가지고 한 4동 정도의 물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 물에 따라 지상부 순의 양이 달라졌다. 왜? 물은 다른 말로 뿌리의 면적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이 지상부 순의 양은 수분과 양분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쉽게 그죠? 이런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농민이 이 물을 통해서 뿌리를 다
어떻게 가지고 놀 수 있느냐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자, 이 뿌리의 다른 말은 결국은 신초가 되는 거고 신초의 다른 말은 결국은 순의 양이 되는 거다. 신초가 계속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순의 양이 계속 많아지는 거지. 아주 간단한 영역, 간단한 거.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온도죠. 온도는 제가 늘 하지만 시작점이야, 시작점. 봄으로 갈수록 자꾸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물은 폭발점이라고 표현하고. 자, 이런 얘기. 자, 겨울에는 모든 생장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게 11월, 12월 이제 정식 해놓고, 근데 이때는 사름이 먼저거든요. 살리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이때는 온도를 막 늘지면 안 돼. 일단 살려놓고 그 다음 12월, 1월에 이때 이제 온도 조절해서 순을 좀 더 잡아주면 된다. 자, 여튼 11월에서 12월은 사름,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 이제 12월, 1월 순을 얼마나 칠래, 그리고 이제 온도를 어떻게 조절할래, 이런 식으로 생육 속도를 좀 더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 다음 이제 1월, 2월 이때는 이제 수정이죠. 수정을 통해서 좀 더 생육을 잡아줄 수 있다. 그리고 쉽게 온도를 통해서 어떻게 생육 속도를 조절할래,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돼. 잘 안 크면 온도를 높이면 되고 잘 크면 온도를 낮추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신초의 유무와 신초의 속도를 보고 지금 내 생육이 빠르다 늦다 이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내 신초가 너무 빨리 움직이면 온도가 높구나. 내 신초가 안 움직이면 온도가 낮구나,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돼. 이 가정에 내 하우스의 이제 순의 양을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되지. 이해됩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 그리고 이 날짜가 나오잖아. 11월에서 12월, 12월에서 1월, 1월에서 2월, 2월에서 3월. 자, 그 다음 4, 5, 6월은 어차피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이 된다는 거지. 근데 올해는 물론 이 습이 높았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이지만, 자, 아무쪼록 이런 식으로 온도를 통해서 순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이 환기의 다른 말은 습도입니다. 습도. 제가 표현했는 거, 습은 팽창이다, 그죠? 건조는 수축이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겠죠. 팽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순의 양이 많아진다라는 표현이 같은 잎이라도 팽창이 됐을 때 좀 더 넓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잎이 세포가 넓어지면 그만큼 약해진다, 이렇게 보면 돼. 약해지기 때문에 습이 높을 때 좀 더 많은 균충 생리장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약하기 때문에 좀 더 물러지고, 약하기 때문에 저장성이 나빠지고, 이런 식으로 열매 2차 폐해가 나타난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돼. 그리고 하나 더, 물을 좀 더 자주 주고 싶으면 그만큼 환기를 통해서 습을 낮춰줘야 되겠죠. 그래 온도, 물, 이 환기는 이어지는 겁니다. 자꾸 온도가 높아질수록 습은 더 높아집니다.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12월, 1월, 1월, 2월 이 자꾸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만큼 환기가 더 동반이 돼야 된다. 천장을 열어줄래? 패드를 열어줄래? 이런 식으로 환기가 동반이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1월 20일을 기점으로 온도는 자꾸 좋아집니다. 알다시피 2월 5일은 입춘입니다. 입춘되면 더 이제 온도가 더 좋아지고, 그래 온도가 좋아진다의 다른 말은 더 습해진다. 다른 말은 1월 2월로 가면 갈수록 환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이어져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 이게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물 관리, 온도 관리, 환기 관리래도 이거를 농민들이 내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된다. 온도는 뭐라? 시작점이다. 물은 폭발점이다. 환기는 수축과 팽창을 통해서 좀 더 운동을 시켜준다. 잎을 모아주고 펴주고, 이런 과정에서 좀 더 식물의 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쉽잖아요. 그죠? 이건 누가 한다? 이건 농민이 하는 것보다 농민이. 그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미 순의 양이 결정이 되잖아요. 순의 양이.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순의 양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호박, 대목이지 대목. 어떤 종자를 선택할래? 이것도 중요한 거지. 왜? 이 종자에 따라 흡비력이 달라집니다. 흡비력은 양분과 수분을 먹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 밭에 순이 많으면은 호박을 낳잖아 하잖아. 호박을
호박의 이제 성질, 뭐 신토자 이런 표현 하죠. 신토자 내에서도 세력이 약한 게 있고 중강이 있고 강한 게 있다. 이게 의미하는 건 흡비력, 양수분을 얼마나 먹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정식 간격, 정식 간격이 넓어지면 그만큼 공간이 더 활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순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계속 동반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전략이잖아요. 전략. 내가 어떤 전략을 통해서 좀 더 순의 양을 잡아주겠느냐, 이런 식으로 쉽게. 그리고 몇 마디에 이제 수정을 해주겠냐, 이것도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고. 자, 하여튼 결국은 순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다른 말로 이제 순 관리도 하나의 순의 양을 줄이는 기준점이 된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또한 농민들이 하는 것이다. 그죠? 열매 관리도 똑같고, 열매 관리도 한 번에 많이 나겠느냐, 아니면 층층이 달아내겠느냐. 층층이를 달아내려면 그만큼 젓갈을 잘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지. 물 관리, 온도 관리, 환기 관리, 그리고 순 관리, 열매 관리. 이 키워드. 이거를 내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적용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 그리고 여기서 이미 1000, 1200, 1300, 1500까지 결정이 된 거야. 그 다음 영역, 그 다음 영역이 이제 1, 2등 참외를 만들어라. 이게 이제 결국은 비료와 이어지는 것이. 어떤 양분을 줘서 좀 더 이 결과물을 높이겠느냐, 이렇게 또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화이트보드 좀 크게 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거를 자꾸 이런 식으로 지었다 하니까 끊겨. 제가 할 말이 자꾸 끊기네. 자, 아무쪼록 농민이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뿌리, 지상부, 그리고 이제 물, 온도, 환기 관리, 그리고 순 관리, 열매 관리. 그 다음 영역이 결국은 비료 관리로 이어졌다, 이런 식으로. 비료 관리는 결국은 균, 충, 생리장이 다 이어져야 되니까 농약 관리도 이어지는 거고, 그죠? 이 전체적인 큰 흐름을 농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겠느냐, 그렇게 이어지면 됩니다. 자, 끝끝내 가정입니다. 가정. 이 모든 가정이 쌓여야지 어마어마한 결과물이 나온다. 자, 항상 응원합니다. 이게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얘기를 해봐야 돼. 그래야지 제가 정리가 되거든. 정리가. 그래,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봐요. 이러면 정말로 좋은 겁니다. 이상입니다.